대구경북 기자회견 오랜만에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근데 뭐 네. 닉네임이 네. 별명이 벌써 저기 범상치 않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범 내려온다? 예, 제가 이 얼마 전에 우연히 이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너무 중독성 있고 예, 재밌어가지고 마침 또 근데 우리 대구경북 기자회견에서 닉네임을 쓴다 하시더라고요. 네. 이름에 범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 잘못된 것을 잡으러 네. 앞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다 이런 뜻으로 골라봤습니다. 아니 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핵인싸 그리고 생계형구라 두 분의 닉네임은 마음에 그래요. 드세요? 아니 바꿔도 되니까 어떠세요? 저도 멋있는 거 좀 찾아봐야 되나? 네. 그냥 하던 거 하죠, 뭐. 저는. 그러시죠. 네. 그리고 또 공관이면 공관이면. 네. 자 그럼 대구경북 기자회견 새로운 얼굴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통합 환경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석포제련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장 의원은 2013년부터 50여 차례 환경법령을 어겼다며 내년 통합 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비철금속 업종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4년이 유예되면서 석포제련소는 내년까지 1,600여 개 시설 전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포제련소 측은 통합허가 요건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하고 네. 함께 지금 법률 자문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예, 법률대응단에 저를 포함해서 서울, 대구, 부산에 11명 변호사가 같이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라인에 다 계시네. 아, 그러네요. 네. 네. 과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이 네. 봉화에 세워진 지가 지금 석포제련소가 세워진 지 좀 네. 꽤 됐죠. 그 역사를 좀 짚어주시죠. 영풍 석포제련소가 70년생입니다. 제일 먼저 생긴 1공장이 1970년에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가보면은 경상북도 이제 제일 북쪽하고 뭐 강원도 제일 남쪽하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강원도입니다. 태백 네. 쪽인데 왜 그 깊은 산골짜기에 이런 제련소가 생겼나? 거기에 70년대 이전부터 아연 광산이 있었어요. 네. 예, 연화광산이라고 아연이 나오는 광산이 있어서 그 아연을 채굴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이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 아연 재련 산업이 이따이 병을 일으킨 환경 공해 산업으로 지목이 돼서 이제 퇴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수입해서 연화광산이 있는 영풍 봉화 석포에 이제 이 영풍 석포 제련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이따 병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아연과 이따 병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이 예. 부분 좀 짚어주시죠. 세계 4위 공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공장인데 이따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뼈가 물러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가 맥 짚는다고만 만져도 뼈가 뚝 부러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게 네. 원인이 아연 재련 과정에서 카드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카드뮴이 신장에서 이 내분 부위계를 문제를 이제 네.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뼈가 물러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가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960년대 일본에서 이걸 아연 공장들 퇴출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 김 기자가 이 석포제련소 문제가 언제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는지 이게 한때는 청색업소로 지정되기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청색 기업이란 것이 1년에 4번 정도 정기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 네. 번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좀 감면해준다, 특혜를 주는 그런데 경북도에서 2003년부터 5년 정도는 이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청색 기업으로 선정을 했었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된 게 2013년에 봉화 석포면에 있는 주민들이랑 환경단체랑 저기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변에 왜 나무들이 죽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오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환경법 위반 건수가 70건이나 된다고요? 이 부분 좀 변호사님이 짚어주시죠.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 위반 건수가 이제 70건 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2013년부터 7년간 70건이면은 1년에 거의 10건씩, 네. 그럼 매달 한 건씩이잖아요. 네. 그런데 2013년도 이전에는 환경법령 위반 건수가 안 보여요. 네. 이게 그러면 43년 동안 환경법령을 위반하지 않던 회사가 갑자기 7년 전부터 매달 위반하기 시작한 것이냐. 네. 그 이전에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단속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003년도에도 청색업소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길래 이렇게 이제 모범 업체로까지 지정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금까지 위반된 거를 보면은 땅물 공기 오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대기 오염, 또 물환경 오염, 토양 오염. 뿐만 아니라 폐기물들도 중금속 폐기물들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 적발된 것들이 이제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은 이렇게 70건이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땅물 공기면 단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에 다 네. 오염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지구가 땅물 공기 빼고 뭐 딴 게 뭐 네, 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적발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좀 어떤 제재가 네. 이루어지는지 좀 짚어주시죠. 제재가 뭐 손방망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위반하면서도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주로 경미한 위반들은 뭐 경고, 예, 뭐 과태료 몇백만 원 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 1년 매출이 뭐 1조 4천억 이런 회사거든요. 네. 과태료 200만 원, 300만 원 때리면 무슨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반복해서 위반을 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이 돼야 지금 법령으로는 조업을 정지한다든지 하는 회사에 이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 처분이 가능한데요. 그동안에 50년 동안 영풍석포전에서 한 번도 조업이 정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조업 정지 사유가 적발이 되면서 작년부터 조업 정지 처분이 20일 이렇게 행정 처분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소송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제로 조업을 정지한 적은 하루도 없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업 정지 실행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나 이유를 좀 덧붙여 주실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재작년에 이제 폐수 유출 때문에 조업 정지 20일을 맞게 됐는데 요건 이제 소송 들어갔고 작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4개월을 받게 네.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경상북도가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싸우는 꼴로 돼버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제 석포제련소를 보호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경상북도가 이제 걸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행정처분 기관이 경상북도거든요. 네. 그런데 석포제련소가 이제 법은 위반한 거는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폐수가 유출된 게 아니라 시설 변경 고지를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조금 이 중간에 어떤 그 법적으로 좀 이 블랭크가 있었다, 빈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제대로 좀 못 지킨 거다라고 하면서 조업 정지에 대한 처분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네. 웃긴 게 경상북도가 나서서. 민간 회사를 대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취해지고 네.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 김 기자 의견 좀 덧붙여 주시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도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석포재련소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만 해도 한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의견을 밝히면서 경북도지사가 실제로 이 저장소 바깥으로 오염수가 잠깐 흘러갔지만 다시 빨리 돌아왔다. 환경부가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조업 정지 명령을 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했었고,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 어떤 의원께서 이게 질의를 했는데 조금 또 다른 입장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때 거기 아연 공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공장이 있을 때는 아연이 있었지만 그 공장이 빠지고 나서 여기 석포 재련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낙동강 물줄기 위에 있는 게 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북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는 우리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이거 빨리 조업 정지시켜야 된다. 그렇지만 그 석포재련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을 하루아침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하고 환경부 이제 또 도지사하고 장관이 도지사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낸 게 제가 알기로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리는 거는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관할 지자체장한테 국가 사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번에 4개월에 해당하는 조업 정지 사유를 단속을 해가지고 그걸 경상북도한테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발했으니까 경상북도가 조업 정지 처분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했더니 경상북도가 1년 넘게 조업 정지 처분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장관이 도지사한테 조업 정지 처분을 하라고 이제 직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도지사가 장관을 상대로 이건 대법원의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서 저희도 시민들을 대리해서 그 소송에 이제 우리도 끼어들겠다. 예, 환경부를 돕기 위해서 지금 참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네, 어떤 이 제도에 대한 상당한 그 큰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없던 거니까 사례가 없던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뭐 구청장이 시장 상대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상대로 이렇게 직무이행 명령 취소 소송한 사례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광역단체장이 중앙행정장관을 상대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어떤 갈등의 양상으로 지금 첨예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건데 지금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워낙 석포재련소 어려워요. 예, 지금 다뤄야 할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야 또 석포재련소 얘기야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외곽지에 오지에 있는 거고, 이게 또 환경 문제들은 눈에 바로 보이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큰 사고니까. 근데 언론들도 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다뤄주셔야 시민들이 좀 경각심이 생깁니다. 사고가 터지기도 하지만 지금 은연중에 계속 아까 뭐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대기 오염 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 뭐 이런 의혹도 뭐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건 중에서도 실무자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할 수도 있고, 뭐 기술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위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임원이 측정치를 조작하다가 적발이 돼서 구속 기소가 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저희가 환경 담당 상무가 3년치 대기 측정 기록부 1,800건 이상을 이제 측정 대행 업체 사장한테 조작하도록 지시를 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이제 실형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사기업의 상무가 이런 일을 이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을 대리해서 그 윗선 실질적인 이제 오너 일가나 대표이사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이제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고 수사는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없어서 아마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사실 네. 그때 간부 실형 선고가 났을 때 그날 바로 영풍의 대표이사께서 사과문을 내고 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뭐 초인류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개입 여부가 계속 의심이 되는 이유는 영풍의 임원급들이 대구 환경청장 출신 뭐 이런 분들 좀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국감 이번 국감 지난 2018년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주민들도 그렇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네. 근데 왜 3년치 1,800건만 적발됐냐 하면요. 음. 법에 기록 보존 기간이 3년뿐입니다. 아, 예. 더 있을 수 있다는 또 추론을 저희가 오늘은 추론을 너무 네. 많이 하게 되네요. 갑자기 3년 전부터만 위반했다. 아. 그렇게 생각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네. 또 공동대책위 주민하고 또 환경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에서 지금 석포재련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갈등을 빚고 싸워온 지 한 5년 정도 넘었는데요. 네. 정보 공개를 네. 두고 지금 네. 경상북도하고 최근에는 좀 소송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봉화군이나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에 공동대책위와 법률대응단이 계속 영풍에 관한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봉화군이 작년에는 토양 정화 명령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또 거부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소송을 직접 내서 승소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5년 넘도록 10%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 확인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또 경상북도에다가 영풍석포재련소 1공장 뒤에 보면은 거대한 수십만 톤 중금속 찌꺼기가 이제 저장돼 있는 침전 저류조가 있습니다. 네. 그 침전 저류조가 수십 년, 5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밑으로 중금속이 지하수로 이제 침출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실제 폭발 사고로 직원이 사망하기도 했었어요. 폭발을 한다거나 뚝이 무너지면은 그대로 이제 강에 쏟아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 침전 저류조에 관한 설계 도면 같은 과 이제 지금까지 관리 감독 현황을 저희가 공개해달라고 경상북도에 청구를 했는데 네. 일체 정보를 공개를 거부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경상북도 지사를 상대로 침전 저류조에 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북도에서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봉화군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도 영풍이 공개를 반대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정보공개법상의 절차가요. 제3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하면 정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제3자한테 일단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공개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근데 판단은 공공기관이 법의 요건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승소했던 사건에서 봉화군도 영풍석포재련소가 무조건 영업 비밀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중금속이 땅에 오염돼서 그 땅들을 정화하라고 명령이 내려졌고 그동안 지금 숙제를 잘 하고 있냐? 몇 프로나 이행했느냐? 그 결과가 영업 비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영풍의 의견만 듣고 행정청이 이제 책임 없이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 가면은 그 다 취소되거든요. 네. 경상북도도 저희가 이번에 공개 청구할 때 침전 저류조 문제는 워낙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도 공개를 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 목록이라도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목록도 안 줘요. 예, 일체의 정보가 전부 다 영업 비밀이다고 하는데 영풍석포재련소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그 침전 저류조에 있는 폐기물 찌꺼기가 아연을 재련하고 나서 남은 중금속 찌꺼기예요. 그런데
이 중금속을 폐기물을 삼공장으로 옮겨서 금, 은 이런 이제 값이 나가는 금속들을 한 번 더 추출을 합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거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 원료다. 따라서 영업 비밀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는데 네. 경상북도가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민들한테 일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요. 백수범 변호사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풍 측이나 경상북도의 입장은 언제든지 저희 취재진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석포재련소 논란의 뭐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 상황까지 다 짚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환경 오염에 좀 집중해서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